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캐롤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파트리샤 하이스미스 작가의 소설 캐롤과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 캐롤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스포가 없습니다. 우선 책과 영화의 공통된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은 1950년대 미국 뉴욕이고요. 백화점의 장난감 코너에서 일하는 테레즈는 어느 날 캐롤과 마주치게 됩니다. 캐롤은 딸에게 줄 인형을 사러 그곳에 온 것이었는데요. 이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테레즈와 캐롤은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동성 간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사랑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비난받게 되는데요. 심지어 캐롤과 이혼 과정에 있는 남편 하진은 딸 린디의 양육권을 빌미로 캐롤을 압박하고 탐정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캐롤과 테레즈의 사랑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작품을 책보다 영화로 먼저 만났는데요. 원래는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책을 배송받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영화를 먼저 보게 됐고, 와, 인생 영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8월 말에 봤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캐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선 영화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저는 이 영화를 거의 테레즈의 빙의 된 수준으로 봤는데요. 왜냐하면 장면 자체가 테레즈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캐롤에게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이트 블란쳇 배우분의 표정과 눈빛 그리고 그 모습에 정말 특히 캐롤이 테레즈를 지그시 바라보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 눈빛을 보고 있자 하니 정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오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가 테레즈가 되어서 그 시선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 눈빛이 모니터를 뚫고 나옵니다. 제가 원래 케이트 블란쳇 배우분을 원래부터 좋아했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배우분이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정말 그야말로 이 배우분께 빠지게 됐고 저에게는 캐롤 마이너스 케이트 블란쳇은 0이다 라는 공식을 심어주신 분입니다. 정말 정말 연기 진짜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 자체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외모나 옷차림 같은 겉모습을 다 떠나서 눈빛 자체에서 나오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온전히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영화를 직접 보시고 느끼셔야 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캐롤이 테레즈를 바라보는 장면, 테레즈가 캐롤을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테레즈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캐롤을 바라보는 장면 같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시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대사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들, 그리고 그 조용하지만 열정적인 눈빛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들. 저는 그게 이 영화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자체가 뭐 전개가 엄청 빠르다든가, 스펙터클한 무언가가 있다든가, 반전이나 충격적인 게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빠른 전개나 굉장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살짝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빠른 전개나 스펙터클한 이야기, 반전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다른 영화들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그런 가슴 벅찬 느낌을 줬어요, 저에게. 그 느낌의 파랄은 캐롤과 테레즈의 시선과 그로 인해 형성된 분위기에서 왔고요. 영화를 보시면 캐롤이 테레즈보다 나이도 많고 또 돈도 많아요.
그래서 테레즈는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은 캐롤에 비해서 어립니다. 이게 자칫하면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영화에서는 이 둘의 그런 나이 차나 경제력 차이 같은 거를 다 뛰어넘고 동등한 관계로 나옵니다. 저는 그 수평적인 관계, 동등한 관계, 그리고 때로 테레즈가 보여주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들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배경이 1950년대 뉴욕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패션도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패션들도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테레즈가 입고 나오는 체크무늬 스커트가 있는데 그거 진짜 너무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쇼핑몰 같은 데서 그런 거 비슷한 거 없나 하면서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했고, 뭐 캐롤의 패션이야 더 말할 게 없고요. 그리고 OST마저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자마자 OST를 다운을 받았는데 카터 버웰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영화 트와일라잇을 볼 때도 그분이 작곡하신 OST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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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OST를 작곡을 하셨고, 이번에도 역시 네, 정말 OST가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곡들입니다. 특히 엔딩 장면에서는 네, 진짜 엔딩, 네,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가장 가슴 벅찬 엔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화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너무 계속 좋다고만 찬양만 그렇게 한 것 같죠. 하지만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정말 그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면은 책은 어땠냐 하면, 제가 이 책을 장장 2달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린 편이죠. 그러기도 했고 영화에서 이미 그런 감정들을 다 격하게 느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책을 읽으면서 영화에서 느낀 것만큼의 강렬한 감정들을 다시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았던 건 뭐냐 하면, 이미 영화를 통해서 캐롤과 테레즈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켜 놨기 때문에 책을 보는 내내 캐롤과 테레즈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고, 그 때문에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또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영화와 책의 내용이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영화에서는 생략된 부분들도 나오고 간략하게만 지나갔던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캐롤과 테레즈의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더 자세히 오랫동안 지켜본 느낌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를 먼저 봤기 때문에 상상력의 제한을 받은 거기도 해요. 정말 특히 캐롤의 이미지는 저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억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습을 떠올린다, 다른 이미지의 캐롤을 떠올린다 하는 거는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 과장 조금 보태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먼저 본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캐롤을 비록 제 머릿속 안에서이긴 하지만 장장 2달 동안 다시 되새긴 거잖아요. 그 모습의 캐롤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또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가 이제 캐롤과 테레즈의 사랑을 2시간 내외로 압축해서 보여줬다면 책은 그거를 쫙 펼쳐서 낱낱이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천천히 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인상 깊었던 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책 후반부에 가면은 캐롤이 테레즈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키스를 통해 얻는 쾌감과 남녀가 침대에서 나누는 행위로 인한 쾌감은 서로 색이 다를 뿐이야. 이를테면 키스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남들의 판단에 따라 그 가치를 매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 그 행위로 인한 임신 여부에 따라 남자들은 쾌감이 달라지나? 그럼 임신을 시키면 쾌감이 더 커지는 건가? 그건 결국 쾌락의 문제일 뿐이야. 아이스크림 콘과 축구 경기 중 어떤 게 좋은지 논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면 베토벤 사중주와 모나리자 중 어떤 게 더 좋을까? 난 이 문제를 철학자에게 맡기겠어. 어제는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죄짓고 타락해서 인간의 밑바닥까지 떨어질 거라는 말까지 나왔어. 은근히 암시하기도 했고. 맞는 말이야. 저들이 널 내게서 떼어놓은 후 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내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비난받고 한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해 그저 인간관계가 표피적으로 끝난다면 난 완전히 엉망이 될 거야. 이런 게 바로 타락 아니겠어?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기질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걸 정의하자면 타락인 거야. 405쪽과 406쪽에 나온 편지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책의 작가님은 자신이 레즈비언에 관한 소설을 썼다고 해서 평생 레즈비언 소설 작가라고 남들이 자신을 규정짓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꺼려서 처음에는 필명으로 이 책을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1960년대 작가님 스스로도 커밍아웃을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 책 전체, 그리고 특히 이 편지 부분에서 나온 메시지는 작가님이 이 사회에 던지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와 책에서 테레즈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찾을 때 영화에서는 테레즈가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그 카메라 렌즈로 캐롤을 바라보고 또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테레즈가 캐롤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남기기 때문에 저는 이 카메라라는 소품과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시선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근데 책에서는 테레즈가 무대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영화에서만큼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쪽의 설정이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테레즈가 캐롤을 바라보는 장면들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그 시선과 바라봄이라는 것을 담는 카메라라는 소품에 제가 좀 더 비중 있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테레즈가 일하는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 캐롤이 오고 그 둘의 시선이 처음으로 딱 맞부딪혔을 때의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서서히 이는 격정적인 감정을 담은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맞닿았다. 테레즈는 상자를 열다가 고개를 들었고 때마침 여인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시선이 부딪혔다. 여인은 늘씬한 몸매의 금발이었으며 넉넉한 모피코트를 걸친 모습이 우아했다.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있어서 모피코트 앞섭이 벌어졌다. 눈동자는 회색으로 무채색이나 불꽃이 일듯 강렬했다. 눈동자에 붙들린 테레즈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앞에 있는 손님이 재차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테레즈는 가만히 선 채 벙어리가 되었다. 여인은 딴 데 정신이 팔린 표정으로 테레즈를 쳐다보았다. 백화점에서 사야 할 물건이 머릿속 절반을 차지한 것 같았다. 주변에는 판매 여직원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테레즈는 저 여인이 분명 자기에게 올 것임을 직감했다. 여인이 서서히 카운터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테레즈의 심장은 멈춰섰던 순간을 만회하려는 듯 쿵쾅거렸다. 여인이 점점 다가오자 테레즈의 얼굴이 붉어졌다. 네, 이렇게 해서 영화 캐롤과 책 캐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캐롤 헌정 영상을 드디어 만들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네요. 제가 정말 캐롤 찬양 영상을 영화를 본 그 순간부터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만들게 돼서 정말 뿌듯합니다. 정말 추천드리고, 특히 영화의 경우에는 진짜 2017년에 본 영화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만
찬양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